지난 1년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온 성찰과 모색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실망으로, 실망은 좌절로 곤두박질 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당은 추락하고 민생은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주변 정세는 더욱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뒤 신문명의 탄생까지 예감되고 있는 거대한 동아시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질서 재편의 와중에 대한민국의 위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장성택 숙청 과정을 통해 보여준 북한의 불안정한 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성찰과 모색을 위해 찾은 독일에서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통합의 정치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의 유태인 추모비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역사적인 장면에서 관용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데도 독일 국가를 대표해서 나치의 학정에 대해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런 자세였다면 전국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쉬쉬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위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걱정이 큽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프랑카드를 펴들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분열을 넘어 극한의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는 정치로 나라는 완전히 두토막이 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이마에 종북 아니면 꼴통의 인두 자국이 새겨질 지경입니다. 증오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될 판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역과 수출, 무역 흑자는 해마다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봉급생활자 실질소득은 5년째 감소하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나팔소리에 세무조사에 짓눌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신음소리는 묻히고 국민의 47%가 스스로 하층민에 속한다고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바로 이런 정치 불신과 좌절의 산물입니다. 여당과 보수 세력뿐 아니라 야당과 진보 세력도 똑같은 대상입니다. 아니 어쩌면 야당이 더 큰 표적일지 모릅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이런 현실 앞에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현상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인 만큼 안철수 신당은 새 정치의 내용을 착실히 채워야 할 것입니다. 행여라도 현실론에 쉽게 물들고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정치의 처리장이 되면 안 됩니다. 기존의 야당 지지 기반에 머물지 말고 외연을 넓혀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새 정치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뚜벅뚜벅 가야 합니다. 초심과 정도를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안철수 신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치를 바꾸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민주당에게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혹시라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단일화, 연대의 의지에서 치르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민주당도 안철수 신당도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민주당은 연대와 단일화로 선거를 미봉하기보다 자기 혁신을 통해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편법으로 나누어 가지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길지 모르나 다음 정권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60년 전통의 정통 제1야당의 자부심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국민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약속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기초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때는 그러한 점들이 모두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도 당론으로 결정은 했지만 미적거리는 인상을 주지 말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공약한 만큼 함께 소리 높여야 합니다.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을 여기서부터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생은 민주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민생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최근 정책은 민생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시장 만능주의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의 후퇴와 인성교육 이념의 퇴색,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을 가져올 정책과 입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민생을 제일로 섬기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대결이 구조화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통합의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갈데 없는 대결로 민생이 실종되는 분열의 정치가 아닌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독일 정치를 안정시키고 복지와 번영의 바탕이 된 다당제 정당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위한 정치개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돌아온 이후 전국의 대학을 돌며 독일과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미래를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신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으로는 복지국가를 세우고 밖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열어나갈 국가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지혜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을 국민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고 새로운 정치를 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국민의 눈으로 저 자신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의 위치와 위상에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신 국민에게 빚 갚는 자세로 저를 바치겠다고 다짐합니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